윤석열 검찰은 스스로 사퇴하면 안 됩니다. 검찰 수사에 따라서 그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뉴스탑10이 꼽은 2위와 8위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징계위가 12월 2일로 예고됐잖아요. 그런데 이틀 전인 이번 달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임시로 직무에 복귀시킬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이날 심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저 기회를 안 주시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저는 참. 예.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모든 게 속도전이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에 윤 총장이 임시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서울행정법원이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음 주는요, 일주일 내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지금 서울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난 25일 새벽에, 밤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재판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서 일단 본안 소송에 앞서서 자신의 지금 직위에 대해서 이 집행정지를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에서는 주로 이제 가처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 행정법원 4부가 어제 배당이 됐고, 그렇죠. 그 4부에서 신문기일을 바로 월요일 날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서 양측이 이제 와서 이 신문을 한 다음에 보통 당일날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1일 날에는 지금 검찰에 있는 감찰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민간인들로 등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지금 소집이 됩니다. 그렇죠. 이 감찰위원회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정당하냐 하지 않느냐. 지금 감찰위원들이 원래 이게 이제 강제조항인데 이걸 임시조항으로 바꿔서 지금 열린다는 거거든요. 바로 또 2일 날에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게 가장 지금 하이라이트인데, 그렇죠. 여기서 해임을 결정하게 되면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한테 건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주는 가장 수요일이 주목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운명의 한 주가 다음 주네요. 하정대 국장. 예. 윤 총장 임시로 잠깐 직무 복귀를 하는지 마는지가 이제 월요일에 결정이 되는데 정말 이르면 그 당일에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본안 소송이라면은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관계를 많이 다퉈야 되지만 무려 이제 징계를 하면서 6가지 사안을 무려 법무부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두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저거는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니까 이거는 만약에 지금 이 명령을 지금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으면, 즉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가. 매일 지금 여러 가지 전국 검찰청을 지휘해야 되는데 지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얼마나 윤 총장한테 큰 자기 전체 업무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게 만약에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것만 다투기 때문에 이게 법익 침해가 상당히 크다 하면은 그 판단만 나온다면은 그날 당일도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다시 출근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월요일날 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날 이제 본안은 전체 이제 사실관계는 안 다퉈도 되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과연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진짜 이것이 직무 배제, 직무 집행정지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얼마나 큰 법익 침해가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보는 거니까 바로 하루면 1시간이면 볼 수도 있죠. 야, 이게 엄청난 속도전이어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이제 그러면 윤 총장의 복귀가 임시 복귀라고 하더라도 이걸 또 운명을 가를 사람이 누구냐? 벌써부터 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옆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사건 때문에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이분이 광주 출신이시고요. 사법시험 37회 합격을 해서 1998년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셨고, 2018년 2월부터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예. 아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뭐 진보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이유가 이런 거예요.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또는 미 대사관 집회 등을 불허한 이력이 있다. 이게 이제 그런데, 근데 미 대사관 집회 불허는 사실은 진보단체에서 하려는 것에 대한 불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꼭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 같은 엄청난 지금 국민적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조 판사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무슨 뭐 성향 따라서 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은 증거에 따라서 정말 이게 그 증거들, 예를 들면 법무부든 검찰이든 입장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 보고 정말 이게 직무를 정지할 정도의 사안인지 하는 부분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절차도 물론 따져야 되겠고, 양쪽에서 낸 증거를 가지고 직무 정지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미연 부장판사가 그냥 뭐 본인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본인한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증거 가지고 정말 법에 의해서 판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 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인 징계위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윤석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 측이 입장을 내놨어요. 어제 새롭게 변호사 선임된 이완규 변호사의 말을 빌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 사건임에도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전에 혐의에 대해서 알려준 게 없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이 보니까 법무부 기록 열람을 신청했더라고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아니면 공적 조직이든 간에 내부 감찰만 하더라도요. 감찰 대상자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상 초유로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감찰에 대한 혐의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소명한 기회,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부족하면 대면 감찰하고 나서 감찰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이 감찰의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하고 파악한 다음에 그걸 수사 의뢰하든 징계 착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고 해놓고 감찰의 내용과 혐의와 부분에 대해서 본인 감찰 대상자가 알지 못한 상황이 돼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이러이러한 비위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측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징계의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한테 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피고인이나 피의자나 수사 대상자나 감찰 대상자한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최선의 권리 의무를 안 해준 거거든요. 검찰총장을 자르든 징계를 하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이유로 당신에 대해서 이걸로 징계를 한다, 이야기를 해줘야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보면 정말 뭐 다음 주 수요일 날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만, 징계 대상자가 자기가 어떤 혐의로 어떤 내용으로 징계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가가지고 징계위원회에 가면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그 법무부 기록부터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에서 보면 묻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김근식 교수님 얘기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측근들을 통해서 지금 언론 말들 한번 저희가 종합을 해볼게요. 부끄러울 것 없다, 윤 총장. 제기된 의혹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금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법무부에 증거 같은 걸 좀 열람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직접 징계위, 다음 주 수요일 징계위 윤 총장이 나설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윤 총장이 국회에서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아시겠지만 지난번 국정감사 때 나와서 15시간 동안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모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윤 총장이 굉장히 당당하게 대응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만약에 윤 총장이 제가 볼 때는 안 나가려고 생각했다라면 아마 윤 총장은 그냥 그만뒀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떤 식이든지 뭐 공개적인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자신이 왜 부당하게 받아야 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 설명하려고 하는 입장일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바로 또 이 그 소송도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왜냐하면 이 검찰총장이요. 이 정도 되면 예전에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감찰 시작하자마자 그냥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명예를 중요시하는데 지금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의 문제다. 즉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장이 만들어지면 가겠다고 하니까 문제는 국회에 가겠다고 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오십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국정조사 하자고 그랬다가 언제든지 하겠다고 하니까 또 국정조사도 지금 여당이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이 어디든지 불러주면 가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수요일 징계위원회가 굉장히 논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직접 변호인이 아니고 직접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현정 의원님. 알겠습니다. 아까 징계위 자체가 논쟁의 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종대 국장. 예. 사실 징계위 면면을 보면 저희가 어제도 잠시 알아봤듯이 징계위원들을 추장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고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하정대 국장 법조 취재하시면서 이 징계위 절차 한번 곱씹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징계위원회가 원래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건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계위원회에 누가 저기에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이제 또 사람을 이렇게 위촉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근데 누구인지를 지금 취재를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예. 얼굴이 여기 공개된 사람들 말고 예. 뭐 학식과 경륜 갖춘 징계위원 뭐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아무도 구성돼 있어요. 모르는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륜 같은 일인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인지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게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검사는 이제 검사장 또는 고검장이거든요. 그 중에 검사장은 대개 법무부 검찰국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검장 누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이미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공개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안 하네요. 근데 얼마든지 장관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위촉을 바꿀 수 있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거 지금 뭐 해임이나 아니면 뭐 면직 뭐 이런 거에 반대한다 그러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전 기자들이 취재하는데도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공개 안 할 이유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감찰위원회가 있고, 예.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때 먼저 감찰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감찰위원회는 안 열고 있으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하는 얘기는 징계위원회는 이미 모두 추미애 장관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어느 정도 구성됐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거를 2일날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감찰위원회는 지금 원래 10일로 지금 옮겨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지금 감찰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도 하고 감찰위원 8명이 무려 11명 중에 6명이 반발해가지고 새롭게 임시로 먼저 30일이나 1일날 열겠다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확신이 없고 여기는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제가 보기엔 아무리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징계가 확정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은 윤 총장의 임시 직무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가 판가름이 나고, 다음 주 수요일 징계위가 열려서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